오늘은 지원이 가장 많았던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대학교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장학금인 머리 장학금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재정 보조 장학금으로 잘 알려진 니드 베이스 장학금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성적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이고요. 재정 보조 장학금은 학생의 재정 상태를 학교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해주는 장학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장학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성적 장학금의 특징은 우선 지원 과정에서 바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격 레터를 받으면서 동시에 장학금 수령 여부와 규모를 알아보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대학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지원 과정에서 신청을 하거나 자동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시스템 속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바로 합격과 진학이 결정되었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성적 장학금의 경우 대학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특징은 성적 장학금의 경우 학비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점인데요. 물론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립대학교의 경우 학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립대학교보다 장학금의 규모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립대학교 중에서도 학비가 조금 더 저렴한 곳이 그 규모가 더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교는 그 장학금의 규모가 대체로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특징은 우리에게 흔히 잘 알려진 아이비리그 대학교나 상위 20위권 내의 명문 사립대학교는 성적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규모가 매우 작거나 지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교들은 성적 장학금보다는 앞으로 설명할 재정 보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학교마다 차이를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성적 장학금의 경우 학교에 문의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장학금은 바로 재정 보조 장학금입니다. 재정 보조 장학금은 특별히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점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대학의 장학금 지원 정책은 크게 니드 블라인드와 니드 어웨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두 분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장학금 신청 여부가 입학 사정 단계에 영향을 주는가 아닌가입니다. 니드 블라인드의 경우 장학금 신청 여부가 입학 사정 단계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입학 사정관들은 지원자가 재정 보조 장학금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대학들이 이 니드 블라인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의 경우 국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니드 어웨어의 경우 대학 입학 심사 과정에서 학생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장학금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니드 블라인드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고 일부 학생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서 학생들은 높은 성적, 뛰어난 역량, 재정적인 어려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니드 블라인드는 양날의 검으로 재정 상황이 입학 심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만큼 정말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니드 블라인드 장학금 정책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그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재정 지원 장학금에 대한 오해인데요. 재정 지원 장학금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준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가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는 소득 대비 지출이 커서 유용할 수 있는 자산이 적은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연소득이 1억인 가정에서 첫째 아이의 유학으로 인해 현재 연 지출이 8천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실제 이용 가능한 자산은 2천만 원인 거죠. 이럴 경우 둘째 아이를 유학 보낼 때에는 재정보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추후 활용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으로 재정지원 장학금에 관해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에게는 재정보조 장학금에 관한 정보는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아무래도 자국 시민권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장학금이다 보니 유학생이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칼리지 보드에서 CSS 프로파일이라는 온라인 학자금 신청서를 통해 유학생도 재정보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서류 작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준비 과정이 까다로워 혼자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의 학생이나 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학생들 모두 장학금 신청 과정이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를 통해 잘 알아보신 다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미국 대학교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학생의 상황과 상태에 맞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활용 가능한 장학금은 어떤 것인지 잘 알아보시고 미국 대학에 지원하고 진학할 때 보다 유리하게 갈 수 있기를 저희 UA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